네, 안녕하세요. 병원충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늘은 피아노, EQ랑 컴프, 발라드에서 어떻게 믹싱을 잡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피아노 소스를 더 그랜저를 사용을 했고요. 더 그랜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꽤나 리얼하면서도 발라드에 되게 잘 붙는, 그리고 너무 과한 배음이 있거나 좀 땡땡거리는 소리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사실 어떤 피아노를 사용하시든 간에 그랜드 피아노의 EQ나 컴프를 잡는 거는, 가상악기로 잡는 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막 업라이트나 아니면 특이한 피아노가 아닌 이상 제가 말하는 피아노, 발라드 피아노 믹싱법이 뭐 엄청나게 굉장히 노멀한 기준이다. 뭐 물론 모든 곡에 다 어울리긴 어렵겠지만 굉장히 노멀한 기준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피아노 뽑아뒀고요. 일단은 한번 들어보면은 그냥 이런 아주 노멀한 그냥 피아노고요. 지금 보시면은 클립 게인이 굉장히 작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소리가 커져도 피아노 같은 경우에 레벨을 좀 작게 오게 만드는 편인데, 지금 제일 큰 부분의 소리가 이 정도로 올라옵니다. 네, 진짜 큰 부분이 한 13 정도 올라오죠. 나머지는 다 작고, 사실 이번 연주는 좀 작게 한 편이긴 한데, 저는 피아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택도 굉장히 세고, 줄을 때려서 연주하는 악기다 보니까 어택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화음도 굉장히 풍성하고 배음률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작게, 소리를 조금 작게 쓰더라도 이 음압의 실효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벨을 많이 올려놓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하고요. 첫 번째로 EQ를 걸어볼 건데, EQ를 사용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EQ는 우선은 지금 내가 만지는 트랙에, 지금 같은 경우는 피아노인데 피아노 소스의 어떤 색채를 만들어주는 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컬이나 다른 악기들이랑 부딪히지 않게 할 때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선은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보컬이랑 무조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루프 연주를 하이에서 하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무조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보컬의 박시함을 담당하는 이 중간에 한 500대나 450대 부분을 좀 많이 파줍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당연히 들어보면서 해야겠지만, 일단은 듣지 않고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로우도 베이스랑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적당히 내려주는 편이고, 하이도 살짝 걷어줍니다. 여기도 보컬의 클래어리티라든가 아니면 스트링이 들어가면 스트링이라든가 이런 사운드를 충분히 방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고 한번 들어오면은 비교가 확확 됩니다. 여기 브릿지 파트를 한번 EQ를 걸지 않고 들어보고 EQ를 건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색채감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색채감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뭔가 이렇게까지 소리가 많이 변형되면은 좀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만, EQ를 걸었다고 해서 피아노의 어떤 음색이 완전 사라졌냐? 사실 그거는 또 아닙니다. 오히려 보컬에서 박시함을 담당하고 있는 이 4,500대 요 부근의 소리가 좀 더 제거가 됨으로써 그 보컬의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피아노로서 어떤 배음열이 예쁘게 난 거가 사라진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피아노의 어떤 땡땡함이나 로우 에너지는 다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로우를 많이 연주한 부분, 그리고 하이를 많이 연주한 부분을 들어보면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로우 패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거의 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 커브를 굉장히 부드럽게 둡니다. 왜냐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에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막 다 지워버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색깔이 오히려 이쁘게 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EQ를 걸 때 제가 수업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EQ는 보통 6dB가 걸리는 지점, 이 6dB가 걸리는 지점까지 내려가면은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잘 제어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부분 소리를 들어볼 때 여기에 있는 이렇게 헤드셋 모양을 사용해서 솔로로 듣는 것보다 차라리 6dB를 내려보라고 해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다른 애들을 다 꺼보고 제가 이 가운데 있는 애만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볼게요. 지금 6dB를 내린 거랑 안 내린 거랑 껐다 켰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집에서 스피커로 들어서 굉장히 차이가 심한데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들리신다면은, 사실 이 정도 차이는 핸드폰에서도 들릴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만약에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스피커를 사용하시거나 이어폰을 꼭 들으라고, 좀 믹싱을 다루는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음향 기기를 통해서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6dB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네들 다 살려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커브가 부드러워도 지금 6dB 꺾이는 부분 190, 80, 70, 60 부분이죠. 그럼 사실 60Hz 부분이 6dB나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다 소리가 없었다고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막 이렇게 커브를 과하게 해서 제어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좀 부드러운 커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주파의 에너지를 좀 살려서 리얼함을 조금 살려주고, 대신에 듣기 싫은 이 피아노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60Hz 이런 부분들이. 근데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 우리가 특별히 막 듣고 싶어하는 헤르츠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커브를 부드럽게 좀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짚으면서 들어볼 건데, 방금 하는 6dB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브릿지 부분이 굉장히 연주가 높아요. 이 피아노의 베이스음도 굉장히 많이 안 쳤죠. 이때 사실 여기 부분에 들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파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은 아무래도 깔끔하게 소리가 이제 났다가 안 났다가 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무조건 없어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아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들으면서 내가 방금 들었을 때 사라진 소리가 난 이만큼 남아있었으면 좋겠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요 정도만 제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로우를 연주하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파트에 로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번 로우를 좀 내리면서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면, 그쵸,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죠, 이렇게 로우가 살아갔다 나타났다 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여기 에너지가 그래도 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베이스가 어느 정도 위에서 라인을 많이 연주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첼로 소리를 좀 키운다고 좀 예상을 미리 해두고 여기를 살짝만 좀 올려주겠습니다. 너무 깎지 않고 너무 그리고 안 깎지도 않는 상태로 한번 잘 맞춰볼게요. 이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한번 좀 위로 올려본 거는, 내가 나중에 베이스나 첼로를 넣으면 이 정도 베이스감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도 상상해 보려고 올려봤는데, 여러분들도 EQ를 하나를 만지는 거지만 내가 지금 작업하는 곡의 악기의 분량에 따라서 계속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그게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물론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베이스랑 첼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곡에는 베이스를 받쳐주고, 그리고 킥도 물론 에너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킥은 피아노랑은 많이 관계는 없어요. 그냥 잘 피해주면 그만이라, 아무래도 음역대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 피아노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어떤 넓은 이미지를 안 사용할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상상하면서 사용은 할 건데, 아무래도 베이스 연주자의 베이스 연주가 확실히 더 베이스의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그런 피아노는 너무 많이 차진하진 않아도 이 정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에너지도 지금 이 박시암이라고 말했던 이 에너지도 지금 이 파트에서 같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일단은 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에너지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정말 1dB, 2dB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지금.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트링이 주로 된 곡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조금 이 피아노 자체를 좀 얇게 잡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트링이 강조가 되려면은 요 박시암의 에너지를 양옆에서 스트링이 좀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 얇나 싶을 정도로까지 좀 깎아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EQ를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렸다가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렸다가 좀 더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 편차를 처음에는 이만큼까지 내렸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요만큼까지만 내렸다가 요만큼까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화살표 이렇게 조금씩 간격을 줄여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1-2dB 차이 때문에 EQ가 바뀐다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여보다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은 아마 귀가 좀 훈련이 되실 겁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게 1dB, 2dB 차이가 심하다고 하는구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금 땡땡거리는 부분을 위에서 하에서 어택을 치는 부분을 건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브릿지 부분에서 그게 굉장히 도드라지더라고요. 지금 1400대에서 움직였을 때는 그 부분이 아예 움직이질 않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면서 들어보면은 한 이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EQ를 찾을 때 물론 처음에는 저는 이 헤드셋 버튼으로 솔로 듣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처음에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하나도 아예 그 접목을 시키지 않고 이런 좋은 기능들을, 이 헤르츠를 드릴 수 있는 기능들을 접목시키지 않고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헤드셋 모양을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듣다 보면은 아,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잡으려고 하는 부분인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헤드셋을 누른 상태로 확인하지 마시고 이렇게 6dB든 7dB든 6dB 이상으로 많이 음을 내린 상태에서 왔다 갔다를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시면은 아,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집중해서 들려서 그렇게 마치 레조넌스처럼 들렸구나, 특정 음역대가 뭉친 것처럼 들렸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침 잘 찾았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게 맞다라는 건 없고, 저희가 이거 작업하는 건 모두 다 이제 음악을 좋게 만들려고 지금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막 뭐 EQ를 뭐 3dB 이상 하면 안 된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듣기 좋게만 나오면 장땡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게 만들려고 저희가 믹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솔로로 들어보는 것도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찾는 방법도 다 맞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또 올렸다 내렸다 하면 또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방식으로 찾았고 3200, 3300 언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를 한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얼마만큼 그 하이의 어택이 필요한지 한번 좀 구분을 해볼게요. 지금도 제가 찾다 보니까 아, 이게 3200이 아니라 4000 정도로 좀 더 높았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저렇게 하이에서 쨍쨍거리는 소리가 제가 터치를 좀 세게 해놓고 피아노를 뽑았기 때문에 약간 더 싸구려 느낌이 난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 곡에서 아까 스트링을 좀 강조하고 싶다고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다른 일렉이나 통기타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아마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또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은 듣기에 뭔가 약간 재미가 없지 않나? 뭔가 어택감을 찍는 애들이 너무 킥하고 스네어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2.9dB 내려줬는데 한 번 더 판단하면서 조금 더 올릴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살짝만 에어를 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많이 그 피아노에서 에어를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뭐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약간 하이가 쨍쨍거려서 좀 싸구려 악기를 치는 듯한 느낌이 좀 났어요. 연주를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좀 보상해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근처에 있는 음역대로 이렇게 하이를 내린 부분을 약간 보상을 살짝 해주겠습니다.
네, 아주 약간만 보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소리가 어떻게 변했나 이 제일 좀 세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기점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소리를 끄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소리가 좋아졌다기보단 일단 레조넌스는 잘 사라졌는데 뭔가 구멍이 송송송송 난 듯한 그런 사운드가 됐어요. 베이스도 애매하게 남아있고 하이도 좀 약간 쨍쨍거리는 것도 좀 유지가 되지만 레조넌스만 숭덩 파진. 근데 저는 이 상태를 원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보컬이 들어갈 자리를 가장 광범위하게 방해하는 게 사실 피아노예요. 왜냐면은 이미지도 워낙에 넓고 화음 자체도 워낙에 많이 쓰고 어택도 굉장히 강하고 배음열도 이 강한 아이가 심지어 보컬의 원래 음역대랑 많이 겹쳐있는 소리도 많기 때문에 피아노는 보컬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으로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스트로크로 연주를 해도 패닝의 하드 패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고 특히 발라드라는 장르에서 더욱더 그렇고요. 그리고 줄도 6개밖에 없어가지고 특정 부분만 일정량 잘 파주면은 보컬을 방해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근데 피아노는 너무 넓은 범위에서 너무 강한 어택과 강한 화음으로 굉장히 보컬을 잘 방해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피아노를 많이 걷어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기죠. 이러면은 드럼이나 어떤 베이스나 드럼이나 베이스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보컬이 들어온 요런 박스하던가 클리어리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없애졌고 다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이렇게 똑같은 EQ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면은 약간 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EQ를 좀 따로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무조건 그러는 건 아닌데 왜냐면 그 과정이 그 매끄럽게 피아노가 연결되지 않을 확률이 꽤나 높아가지고 이 곡에서 보면 이 9마디인 프리코러스부터 이렇게 스트링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스트링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9마디까지는 약간 EQ를 다르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EQ를 다르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그냥 여러 트랙을 만들어요. 트랙 자체를 여러 트랙을 만들어서 하나의 피아노 서밍으로 묶어줍니다. 그룹 트랙으로.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를 해줍니다. 듀플리케이트로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9마디까지는 좀 더 다른 이미지를 잡겠다라고 하니까 9마디를 잘라서 요렇게 그냥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후작업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드아웃 느낌을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느낌을 일부러 이렇게 잡아주긴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만 다시 EQ를 건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잡아놓은 사운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체적인 사운드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는 게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초반 벌스 부분에 쓸 이 피아노에서 살짝 아까 말했던 로우를 조금만 더 살려주고 이 레조넌스 좀 살려주면은 네 이렇게 살려주면은 여기도 살짝 뭔가 이 쨍쨍거리는 것도 좀 살려줘야겠네요. 네, 거의 안 깎는 느낌으로 좀 가주면은 얘네 사운드가 아예 바뀝니다. 네, 원래 잡은 EQ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이랬어요. 한번 두 개를 차례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바로바로 바꾼 사운드고요. 다음으로 원래 잡아놨던 사운드를 그대로 입힌 겁니다. EQ를. 확실히 더 얇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얇게 느껴지는 걸 전 원하지 않았고 이렇게 혼자 나올 때는 그래도 피아노가 자리 차지를 알아서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해줬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자리 차지를 잘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한번 대충 느낌으로 잡아놓은 다음에 보컬이랑 꼭 들어보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보컬이 굉장히 로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배음열이 굉장히 많이 통이 좀 넓은 느낌이 나고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많이 살려준 것들이 방해될 수 있어서 그땐 다시 박스함이라던가 베이스라던가 이런 부분 다시 내려줘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할 거야 같은 거를 예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보컬이랑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래 컴프레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분량 조절 실패로 제가 오늘은 EQ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컴프레서까지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